안녕하세요. 건강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구충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회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유기농 채소를 즐겨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구충제를 왜 먹어야 하고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약국 오민환 약사님 모셨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저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지난해인가요? 그 말기암 환자가 구충제를 먹고 암을 고쳤다라는 뉴스, 미국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호주의 어떤 연구진이 구충제가 코로나에 좋다. 이런 또 연구 결과도 발표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사실이에요? 일단 그 미국의 조티 펜스라는 사람이 구충제를 자기가 3개월 정도 먹고 그리고 말기암 환자였었는데 암이 다 완치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실험용 쥐들을 이용해서 이제 암을 발생시키고 그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러한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실험용 쥐들이 이제 기생충에 감염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생충을 치료하려고 기생충 약을 이 실험용 쥐들한테 줬더니 암까지 같이 치료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티 펜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자기 베테리안한테 듣고선 이제 그거를 자기가 트라이를 해봐서 그게 자기도 암이 다 나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과학적으로 이것이 검증이 된 것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거는 아직은 없고요. 또한 호주 연구진의 그 코로나가 이제 기생충 약으로 다 박멸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실험 배양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것이지 임상 실험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안전한지 효용이 있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구충제가 또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건 아니군요. 구충제 하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먹어야 되는 연례 행사였었죠. 네, 연례 행사였어요. 근데 미국 분들은 잘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6, 70년대 이제 농산물들을 기를 때 자기 인분을 써서 농산물들을 길렀었기 때문에 토양성 매개 기생충인 이제 회충이 제일 이제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전히 구충제가 아닌 회충약 주세요, 뭐 회충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으세요. 근데 70년대를 넘어가면서 화학 비료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히 이제 그런 회충들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계속 구충제를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구충제 얘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전히 이제 오르게닉 푸드가 워낙 요즘 인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충약을 찾으시는 분들, 구충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죠. 그리고 회를 자주 먹어서 내가 구충제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유기농 채소나 또 회 안에는 그런 기생충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여전히 얼마 전에는 그 유튜브 비디오에 그 미국의 유명 스시 셰프가 올렸었던 그런 비디오도 되게 센세이셔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스시를 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회충 이 나왔다. 네, 나왔다. 네. 이제 그런 것들, 네, 기생충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네, 많이 스시를 정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네. 분들도 많이 계셨었죠. 회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인데요. 그럼 이제 그걸 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지금 일단은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이제 셰프가 쿡한 네, 스시나 사시미라면 뭐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회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생충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회를 손질을 할 때 이제 그 고기 자체가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 전문가분들은 이제 회를 치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기생충이 나온 이제 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없애버리시죠. 뭐 이제 사용을 안 하시고 이제 깨끗한 정말 기생충 감염이 안 된 물고기들만 가지고 스시라든지 사시미를 만드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 봐요? 네, 많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렇군요. 그럼 그 기생충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기생충에는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선충, 촌충, 흡충류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선충류는 뭐 말과 같이 이제 선 모양의 기생충이고요. 뭐 익히 들어서 아실, 뭐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편충, 뭐 동양 모양 선충 등이 이제 이에 속하는데요. 익히지 않은 채소 등에 이제 많이 있는 그러한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조충류에는 촌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런 것들은 익히지 않은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등에서 많이 이제 감염이 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흡충류, 디스토마라고 불리는 이 기생충은요, 주로 익히지 않은 민물고기라든지 뭐 우렁, 게 등의 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에 감염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기생충의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네, 많은 중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생충의 종류입니다. 네. 그러면 흔히 저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회충약, 네. 그 약을 먹으면 이게 다 커버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젠테일이랄지 뭐 젤콤이랄지 뭐 젤콤은 이제 플루벤다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플루벤다졸이 이제 들어 있는 거고 젠텔은 알벤다졸이 이제 베이스인 약인데요. 보통 이것들은 선충을 죽이는 약입니다. 물론 뭐 알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충이나 이제 중증 혼합 감염도 이제 커버가 되기는 하지만요.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선충만 커버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뭐 조충이나 흡충에 감염이 되었을 시에는 전문 의약품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 기생충 약은 야채 쪽이 제일 많으신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회나 육회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떤 기생충 약을 먹어야 돼요? 일단은 뭐 오버 더 카운터로 솔직히 미국에서 사실 수 있는 기생충 약은 핀웜이라는 요충약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플루벤다졸이라든지 알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도 구매는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그렇게가 사 드실 수 있는 이제 가장 최대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거를 뭐 드셨는데도 아니면 그거보다 이제 심각한 이제 뭐 조충류나 흡충류에 감염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보시고 전문 의약품을 드셔야 되시죠. 네. 그럼 그 감염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증상으로 보시면은요, 뭐 복통이라든지 식욕 부진, 아니면 뭐 항문의 가려움증이나 빈혈, 설사, 소화장애,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실 수 있으시고요. 특히나 이제 요충,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핀월 같은 경우에는 항문 주위에 알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가 간질간질한 이제 어린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애들이 엉덩이가 간지럽다고 했을 때 뭐 항문 주위를 보시면 실제로 이런 실과 같이 생긴 요충을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체 접촉이나 옷 등을 통해서 이러한 기생충이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온 가족이 전부 다 이제 기생충 약을 드셔야 되시죠. 네. 만약에 감염이 됐는데요. 그 증상이 아주 심각하지 않아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안고 살아간다거나 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뭐 북한에서 넘어온 그런 군인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이 몸 안에 엄청나게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때 당시 기생충 약이 전부 다 또 동이 났었었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유기농 채소라든지 회를 조금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 뭐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보험 삼아 한 번씩 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구충제가 이제 사실 여러 종류가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어떤 거를 저희들이 보험 삼아 먹는 게 좋은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오버 더 카운터로 미국에서 사실 수 있는 약은 요충 관련한 약 하나밖에는 없으세요. 젤콤은 미국에서는 솔직히 없는 약이에요. 판매를 원래는 하지는 않고요. 젠텔이라는 알벤다졸은 미국에서는 처방전 약이시니까 혹시나 정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 약국에 가셔서 혹시 한국 약국에 있으시다면 사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니시라면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전을 받아 오셔야 되시고요. 일단은 뭐 플루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회 복용, 보통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한 번 복용으로 다 가능하시고요. 뭐 알벤다졸, 그러니까 젠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회 복용을 하시고 혹시나 이게 요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드셔야 되시고, 이제 조충이라든지 뭐 중증 혼합 감염 시에는 한 알씩 하루에 한 번 3일 동안 연속으로 드셔야 될 수도 있으시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내가 증상이 완화가 안 되시는 그러한 기생충 감염은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정말 그 구충제 세계가 이렇게 넓은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 기생충에 감염이 됐을 때 그 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기생충 중에 간디스토마, 간흡충이라고 불리는 기생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흡충의 일종입니다. 지금 이 간디스토마라는 것은 그 쓸개즙이 통과하는 관인 그 담관에 기생을 하면서 여러 병을 일으키는데요. 솔직히 이 간디스토마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담관암 발병 1급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익히지 않은 민물고기라든지 우렁, 게 등의 어패류 또는 바다 생선의 내장 등을 드셨을 때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거는 꼭 조심하시고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진짜 회 좋아하고 막 멍게 뭐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살짝 좀 두려움이 생겨요. 네, 그 이제 회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회 먹을 때 그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같이 마시면 그게 다 소독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정도 기생충을 죽일 정도의 알코올 도수면은 아마 식도도 같이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기생충 약만이 네. 일단 기생충 약 사셔서 드실 수 있으신 기생충 약으로 해보시고 안 되신다면 네,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네, 좀 더 강한 전문 의약품을 받으셔서 드셔야 되세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저 한국에 어렸을 때 약사님 생각하면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뭐든지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지금 이렇게 기억이 나요. 네. 네. 뭐 약국에서 워낙 이것저것 많이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여러 가지 섭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재원의 100세 시대를 통해서 구충제 사실은 너무나 궁금했던 내용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시면 대답 정기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지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구충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살짝 잊고 있었던 그런 예방약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가족이 함께 건강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 구충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민환 약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